자, 얼마 전에요. 건물주한테 망치로 상해를 입힌 족발집 사장이 살인미수로 구속됐습니다. 이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54살 먹은 김모 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구속했는데요. 지난 7일 건물주 이모 씨 60살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를 하다가 망치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지난 7일이니까 목요일 날 벌어졌죠. 주말에 이 사건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 사람은 2009년 5월 21일 이 종로 서촌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밑으로 받아보면 오른편에 그 서촌이라고 있잖아요. 통인시장 있고 거기에 궁중족발이라는 걸 영업을 했는데 개점 당시에 한 10년 전인 거죠. 3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263만 원으로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을 했고 이후 맛집으로 소문나고 하면서 2015년 5월에 월세가 297만 원으로 한 차례 올렸습니다. 이때까지 주인은 점잖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하고 이제 이 씨하고 주인 이 씨하고 갈등은 2015년 12월에 이 씨가 이 건물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1월에 임대료를 인상을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도 자기 돈 한 10억만 쓰고 대출을 38억을 끼고 48억 3천만 원의 건물을 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족발집 김 씨가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둔 시점인데요. 주인 이 씨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연리 4%로 계산을 하면 매달 이자만 1,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 이자를 족발집 사장한테 전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보증금 1억에 임대료는 기존의 4배가 넘는, 기존에 297만 원이었죠. 그런데 4배가 넘는 1,2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이 김 씨가 항의를 하니까 싫으면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4배가 넘는 월세를 요구를 했고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료를 낼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점포 가치가 개점 초기보다 5배나 상승했음에도 권리금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쫓겨나는 처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주인 이 씨 측은 처음에는 계좌번호를 적어줬으나 김 씨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버렸고 월세 1,200만 원은 시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이제 이 명도 소송, 즉 나가라고 하는 소송으로 이렇게 번졌고요. 그래서 김 씨는 임차인의 계약 경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기대어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법은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5년까지만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임대차 계약이 2009년이니까 이 사람은 2016년이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족발 김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고 맹도 소송에 패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 4일까지 12차례 강제 집행을 시도를 했고 그때 이제 받아 이 임차인 족발집 김 씨는 물리력으로 만났고 임차인 단체들이 와서 도왔지만은 충돌을 막을 수가 없었고 강제 집행 과정에서 지게차가 동원되어서 김씨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됐고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신나를 몸에 뿌리고 저항하는 등 9개월간 갈등이 있다가 결국 망치를 휘두르면서 막장으로 갔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 이 한국 자영업자들의 비극이 눈에 보이는데요.
초등학생들한테 요즘 니 뭐 되고 싶노 하면 서장훈처럼 되고 싶다 한다는 겁니다. 왜냐?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6천억대 건물주라고 불리우니까 그런다는데 실제로는 300억 정도의 건물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강남에 누구 빌딩이라고 유명인 이름을 붙인 빌딩들이 유행하는 걸 서울에 100개도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받아서 건물 사서 좋은데 목 좋은데 사서 거기 안에 유명 브랜드 같은 거 입주시켜서 월세 받으면 한 2, 3년 지나면 스타벅스 같은 거 들어오면 건물 빌딩 값이 잘하면 1.5배, 2배까지 올라가면서 한 몇 년 들고 있으면 건물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또 임대료는 그 사이에 꼬박꼬박 받아 챙기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도 하고 이것이 세상에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이제는 갓물주라고 갓물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원래 살던 사람이 쫓겨나고 무슨 뭐 망원동 무슨부터 서촌도 벌써 그런 게 있었고 연남동이 있었고 뭐 또 강남에는 이 가로수 공원길도 벌써 그랬고 이런 동네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뜨는 동네에 이제 보면 건물들을 일찌감치 초특급 부자들이 거기에 가서 건물들을 오를만 할 때 그 전에 사놓고 그 건물이 오르면 이제 떼돈을 버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서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건물주 중에 이 자기 돈으로 100% 이렇게 건물을 사기보다는 빚을 좀 끼고 건물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은행 빚을. 그러면 그 수십억 은행 빚을 대한 충당은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올려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서 이 서촌에 지금 족발집 사장의 이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자, 요즘에 참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면 명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5대 그룹 계열사를 다닌 K는 4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해서 직장에서 크게 출세할 전망도 안 보이고 명예퇴직금 3억을 준다니까 그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IT 분야에 오래 일을 해서 조그만 사무실 하나 열어서 컴퓨터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는데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사무실만 꾸려가다가 어떻게 될지 겁이 나서 이것도 접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친구인데 이 소주잔을 작년 이맘때 같이 둘이 앉아서 기울였는데 밤 백수 생활을 해보니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건 노점상이건 스스로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할 만한 대상인지 알겠더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커피숍, 치킨집, 빵집이 절비한 한국의 자영업 현실에서 통계를 보면 창업에서 5년을 버티는 자영업이 10곳 중에 3곳에 불과하고 7곳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거죠. 70%가. 그래서 이렇게 새벽까지 일해서 하루 종일 노는 날도 일하는 날이 많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대부분이 앞에서 말한 식으로 임차료나 원료 재료비로 나가고 또 요즘 뭐 최저임금 인건비로 나가고 그래서 장사가 안 돼도 그러는 법이 없는 세금, 공과금, 카드 수수료 그리고 또 대출이자 이자는 계속 올라가죠. 내고 나면 그냥 목에 풀칠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데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되면 되는 대로 건물주가 나타나서 임대료 올려줄래 나갈래 이러는 겁니다. 그럼 안에 시설 해놨고 나가면 어쩌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 올려주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이 정권이 온갖 이야기로 자영업자를 살린다 보호한다 했지만은 전번에 자기 건물의 자영업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인물이 정부의 중요직에 들어갈 때 청문회에서 나왔죠. 그래 놓고는 그 사람은 뭡니까? 억지로 을을 위하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인가 했죠.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자가 희생양이 되는 정부의 정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권은 이 대출 건전성 강화라면서 자영업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대출을 이렇게 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금융당국과 은행이 타스크포스를 꾸려서 자영업자 대출 점검을 강화한다는데 말이 좋아 대출 점검 강화지 돈 뗄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덜 해주고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금리가 1% 오르면 자영업자 부도 확률이 3배 올라간다는 이런 한국에서 지금 공무원과 금융 엘리트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이 이렇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이 지금 임금이 올라간 건 고사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 지금 칼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효과 90%에는 자영업자는 아예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올 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부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정부 반, 업자 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들 그걸 피하죠. 자, 장하성 등 홍장표 등 잘 나가는 청와대 경제참모들의 눈에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 하고 하니 이 기자가 자영업을 해보겠다 하다가 저번 자기 친구 K한테 물으면 이래 답할 것 같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면면을 봐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순탄하게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가고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교수직에 가진 재산도 노후 걱정도 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사람들이 그런데 본인이 경제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책상 머리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다가 평생 모은 퇴직금 날릴까. 잘못해서 가족 굶기지 않을까. 은행에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직원들에게 준 월급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고민에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다. 자, 이 정권에 장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전에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호하니 어쩌니 하던 사람이 지가 가진 빌딩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하성 이 정책실장 재산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하성의 재산은 주식이 53억, 예금 23억 해서 합쳐서 재산이 93억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에게 보이겠어요? 조국이 재산이 지금 49억입니다. 아주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수석 홍장표가 재산이 11억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158평방미터 아파트를 3억 2천만 원이나 신고했어요. 이거 제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장식 일자리 수석이라는 사람이 36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차영환 경제정책 비서관이 78억 9,300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박종규 재정기획관은 20억 7,627만 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자영업자의 고충을 눈꼽만큼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사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문재인표 좌파 경제가 자영업자 다 죽인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임금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자영업자가 삼중고를 헤매고 있는데요.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번 달부터 실시돼 보십시오.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시간, 회식하는 시간까지도 여기에 이제 안 들어간다, 어쩐다 되고 나면 이제는 큰 기업들 주변에 있는 식당들의 손님들이 또 확 줄어버릴 겁니다. 자, 이 정권은 거의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 정권이 말한 대로라면 자영업자부터 살려야 될 건데 지금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6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 발표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질러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 뒤에 보는 저런 점포정리 세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난립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미국,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나 멕시코는 한국보다 자영업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지금 자영업자 수가 556만 3천 명이라는 거예요. 인구 5천만에 556만 3천 명이면 자영업자의 인구 비례로는 세계 27인데 한국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자영업자가 1,300만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 아닙니까? 멕시코가 자영업자가 977만 7천 명인데요. 멕시코가 자영업자가 1,172만 명이에요. 멕시코라는 나라는 성격 자체가 거의 이 지금 경제가 무너져 있으니까 이런 거고요. 다른 나라들 보면 한국하고 인구가 비슷한 나라들, 터키도 한국보다 작고 이탈리아도 작고 영국도 작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한국의 자영업자가 얼마나 과도한가. 한국이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자영업자 국가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560만이면 거기 붙어서 사는 식구까지 하면 국민들의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자영업자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자영업자가 죽어가는 나라. 제가 한번 문 정권이 정말로 자영업자를 위하면요, 임대료 공시제도를 도입하라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봐라고. 아니, 땅값은 공시지가가 있듯이 임대료를 임대료로 해서 정부가 위치별로, 지역별로, 층별로, 리모델링별로 그걸 다 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하 몇 프로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고 그 넘어서는 거는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하면 자영업자들이 저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거 안 하는 걸로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걸로 봐서요, 이 정권은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좌파, 실제로는 기족 좌파, 캐비아 먹고 와인 먹으면서 벤츠 타는 그런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